조선 왕실에는 오래된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즉위하면 곧바로 후궁을 드린다. 겉으로는 후사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후궁 한 명이 들어오면 그 뒤로는 반드시 친정 가문이 따라 들어왔고 그 순간부터 조정은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선 500년 동안 수십 명의 왕이 용상에 올랐지만 후궁이 없는 왕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요. 그 왕은 스스로 왕실의 문을 잠갔습니다. 후궁을 드리지 않겠다고요. 그 선택은 단순한 연애 감정도 왕비의 질투도 건강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이고 더 현실적인 이유, 왕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실제로 조선 정치판을 흔든 가장 기묘한 실험이 됩니다. 시간을 1659년 여름으로 돌려보죠. 효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침 맞던 자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는 소문이 궁궐을 뒤흔들었고 조정은 한순간에 얼어붙습니다. 효종이 평생 준비해온 꿈, 북벌이라는 거대한 계획도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도 국정 운영의 방향도 모든 게 갑자기 공중으로 떠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고스란히 한 사람의 어깨로 떨어지죠. 왕세자 이연, 훗날 현종. 그때 그는 이제 막 성년이 된 수준, 20살도 안 된 젊은이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나라를 맡아라라고 명령한 셈이죠.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저 어린 군주가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을까?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어린 군주를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게 조정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즉위식 날 새벽, 창덕궁 인정전에는 상복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신하들이 바다처럼 도열했고 붉은 어전은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현종이 계단을 올라 천천히 자리에 앉는 순간 모두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림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떨리는 손, 휘청이는 목소리, 불안한 눈빛. 그래야 조정이 움직이기 쉬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현종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게 차갑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떤 자리에 앉았는지, 그리고 지금 조정이 어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요.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저 나이에 저런 표정이 가능한가? 그 순간부터 조정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새 왕이 어리다고 해서 만만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며칠 지나지 않아 진짜 폭풍이 몰아칩니다. 효종의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 예법 문제로 서인과 남인이 정면 충돌합니다. 겉으로는 학문과 예의 논쟁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칼이 보입니다. 누구의 칼이냐고요? 왕의 정통성지라는 칼입니다. 서인은 말합니다.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으니 상복 기간은 짧아야 한다. 이 말은 곧 효종의 정통성은 약하다로 연결되고 그러면 효종의 아들인 현종의 정통성도 흔들립니다. 남인은 반대로 주장합니다. 왕위에 오른 이상 왕은 왕이니 얘는 무겁게 치러야 한다. 그 말 속에는 현종의 왕권은 건드리지 마라가 숨어있죠. 대전 안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서로를 노려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신들. 그리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세 왕 모두가 보고 싶어하는 장면은 단 하나입니다. 현종이 어느 편에 설까? 누가 왕을 먼저 잡을까? 누가 왕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길까? 이때 대부분의 젊은 군주라면 흔들립니다. 사람은 원래 가장 큰 소리에 끌리니까요. 왕실을 위해 라는 말은 특히 더 달콤하죠. 하지만 현종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미룹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하죠. 서인도 남인도 당황합니다. 한쪽 편을 들어주며 자신들의 손안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틀을 깨버렸으니까요. 그때부터 조정은 수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왕은 누가 밀어주면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로 그 틈으로 궁궐에서 또 하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전하께서 후궁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조선 왕실에서 후궁은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후궁은 정치의 문입니다. 후궁은 외척의 입장권입니다. 후궁은 파벌의 씨앗입니다. 왕이 즉위하면 유력 가문들은 자기 집안의 딸을 궁에 넣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것이 곧 권력에 접근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였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후궁을 들이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조정 전체의 룰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러실까? 아직 어리시니까. 왕비가 무서운가 별별 추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현종은 홀로 앉아 기록을 펼쳐봅니다. 과거의 비극을 하나씩 되짚습니다. 왕자의 난, 왕위 찬탈, 폐위와 숙청, 피로 쓴 정통성의 역사. 그런데 현종의 눈에 반복해서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궁궐이 무너질 때마다, 나라가 갈라질 때마다 그 시작에는 후궁에게서 태어난 왕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자는 많아질수록 안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보가 늘어나면서 칼이 늘어납니다. 왕실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왕실 내부가 먼저 균열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균열 속으로 외척이 들어오고 파벌이 들어오고 결국 왕권이 흔들립니다. 현종은 그 패턴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봤고 더 무서운 건 그 패턴이 지금 조정의 현실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송은 예법이 아니라 왕권을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르는 자들은 후궁지라는 새 칼집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종에게는 이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세자였을 때 혼인한 아내, 훗날 명성황후가 되는 김씨. 두 사람의 관계는 흔히 상상하는 로맨스와는 달랐습니다. 조선의 왕세자 혼인은 대부분 정략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둘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현종이 흔들릴 때 왕비는 소리 높여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옆에 서서 전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십시오 라고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현종에게는 가장 강한 버팀목이 됩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뒤에서 지켜주겠다는 말, 그 말이 정치의 폭풍 속에서 얼마나 귀한지 현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 동맹, 연인이라기보다 전우. 그렇게 둘은 서로의 약점을 감싸고 서로의 판단을 강화해주는 관계가 됩니다. 어느 날 밤, 현종은 왕비에게 말합니다. 후궁을 들이지 않겠다. 보통이라면 놀랍니다. 왕실의 관례를 거스르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왕비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종이 말합니다. 후궁은 싸움만 만든다. 나는 그 싸움을 원치 않는다. 왕비가 조용히 답합니다. 전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현종의 선택은 혼자만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비의 동의와 결의가 더해지면서 그것은 왕실의 전략이 됩니다. 후궁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어느 가문에도 왕권을 나눠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왕비는 그 선언에 가장 가까운 증인이자 공동 설계자가 됩니다. 며칠 뒤 대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후궁을 드리라 권합니다. 명분은 늘 같습니다. 왕실의 안정, 후사의 보장, 백성의 불안 해소. 하지만 현종은 그 말의 뒤에 있는 욕망을 읽습니다. 자기 가문의 딸을 궁에 넣고 그 딸을 통해 왕실을 흔들고 왕자들을 통해 조정을 조종하려는 욕망. 현종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다가 차갑게 되묻습니다. 경들이 말하는 안정이란 무엇인가 대신들이 머뭇거립니다. 현종이 이어 말합니다. 후사가 많으면 정말 안정되는가? 태종 때는 어떠했는가? 세조 때는 어떠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 퀴즈가 아닙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미는 공격입니다. 왕자들이 많아질수록 외척이 늘어날수록 궁궐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형제가 경쟁자가 되고 경쟁자가 적이 되고 적이 칼을 들면 그 칼은 결국 왕실의 피를 봅니다. 현종은 바로 그 지점을 찔렀습니다.
대신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광실을 위한다는 말이 거짓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역사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현종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후궁들이 머물게 될 전각이 보입니다. 텅 비어있는 그 공간이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후궁 한 명이 들어오면 조정의 판도가 바뀐다. 그 후궁의 아버지가 세력을 얻고 그 집안이 커지고 새로운 타벌이 생긴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신들은 이미 눈빛으로 계산을 끝냈습니다. 맞습니다. 왕이 너무 정확합니다. 한 대신이 용기 내어 말합니다. 그것이 조선의 전통입니다. 그 순간 현종의 눈빛이 더 차가워집니다. 형제가 서로 죽이는 것이 전통이냐? 왕위를 놓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전통이냐? 전통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피냄새로 변합니다. 대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왕이 지금 하는 말은 논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내가 그 문을 열지 않겠다를 라는 경고? 하지만 정치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왕비가 왕자를 낳습니다. 훗날 숙종이 되는 아이입니다. 궁궐은 축제로 들썩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순간부터 대신들의 압박은 더 집요해집니다. 세자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에 하나가 생기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근심을 가장하지만 속마음은 분명합니다. 왕자 경쟁이 시작되면 그 경쟁에 자신의 가문을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가 늘어날수록 조정이 흔들리고 흔들릴수록 왕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때 잡히는 손이 곧 권력입니다. 대신들은 그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궁을 원합니다. 현종은 그 욕망을 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미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봅니다. 그리고 더 확신합니다. 후궁은 절대 들이면 안 된다. 이 왕자는 내 아이이기 전에 이 나라의 미래다. 그런데 그 미래를 파벌의 장난감으로 내줄 수는 없다. 어느 날 다시 조정에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후궁을 들이시겠습니까? 현종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대신들은 그 말의 여지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현종은 이미 마음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왕비도 그걸 압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통하는 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이다. 이 길은 고독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길은 왕실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예송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두 번째 예송, 더 날카롭고 더 위험한 갈등이 조정을 뒤흔듭니다. 이번에는 현종 자신의 위치가 걸려 있습니다. 왕권의 높낮이를 예법으로 재단하려는 순간 조정은 다시 칼을 꺼내 듭니다. 서인과 남인이 대전에서 맞서고 모두가 현종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번 현종은 예전의 어린 왕이 아닙니다. 경험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의 말 속에 숨은 계산을 읽는 눈이 생겼습니다. 침착함이 생겼고 무엇보다 광이 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현종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 순간 조정은 충격에 빠지고 판도가 뒤집힙니다. 누구도 왕을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정치 폭풍 속에서도 후궁 문제는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파벌이 바뀌어도 권력 지형이 바뀌어도 현종의 결심은 그대로입니다. 후궁, 없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묘한 평화입니다. 조정은 당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정책을 두고 싸웁니다. 하지만 왕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세자. 딱 3명입니다. 왕자 경쟁이 없습니다. 이복 형제가 없습니다. 후궁의 친정도 없습니다. 외척이 뻗어갈 새로운 뿌리가 없습니다. 왕실을 흔들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신하들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조정은 이렇게 시끄러운데
왜 왕실은 이렇게 조용한가? 왜 궁궐은 이렇게 평화로운가?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싸움의 씨앗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종은 싸움을 조정에만 남겨두고 왕실에서 뿌리째 제거해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의 입구를 없앤 겁니다. 왕실이라는 방에 불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것이죠. 현종이 세자를 바라보며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복이 많다. 형제들과 싸울 일이 없으니 이 말은 단순한 부정의가 아닙니다. 조선의 왕실에서 형제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전장치인지 역사가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피바람은 대부분 왕의 적이 아니라 왕의 가족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왕자들의 경쟁이 정권을 흔들었고 외척이 그 경쟁에 기름을 부었고 파벌은 그 불길을 권력으로 바꿨습니다. 현종은 그 공식을 끊어냅니다. 후궁이 없으면 외척이 없고 외척이 없으면 왕실을 흔드는 다른 손이 줄어듭니다. 그게 현종의 계산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현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궁궐이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슬픔 속에 혼란이 없습니다. 왕위 계승이 매끄럽습니다. 세자 숙종이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다른 후보가 없습니다. 다른 경쟁자가 없습니다. 대신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도 논쟁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저 절차를 치르면 됩니다. 조선 역사에서 이런 장면이 얼마나 드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 없이 형제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고 외척의 줄다리기 없이 왕위가 넘어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현종의 실험이 남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숙종은 아버지와 달리 후궁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입니다. 궁궐은 다시 복잡해지고 힘의 줄이 다시 생기고 그 줄을 잡으려는 손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린 궁궐.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그래서 선왕이 후궁을 막았구나. 현종의 선택은 당대에는 기이한 고집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뒤를 보면 보일수록 그 고집이 아니라 설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혹은 세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후궁을 막았습니다. 왕권을 어떤 가문에도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왕실을 파벌의 시장에 내놓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조선 500년 동안 단 한 명만 후궁이 없었을까요?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후궁을 막는 순간 왕은 모든 가문과 싸워야 합니다. 모두가 불만을 품습니다. 모두가 길을 잃습니다. 누구도 왕에게 접근할 통로가 없어지니까요. 그런데도 현종은 그 길을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했지만 오히려 그 어린 나이 때문에 더 빨리 본질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예송이라는 폭풍 속에서 왕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왕이 약해지는 순간 조정은 예법기라는 이름으로도 왕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칼이 더 날카로워지는 순간은 왕실 내부에 새로운 문이 열릴 때라는 것을. 후궁은 그 문입니다. 현종은 그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잠근 채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것이 더 큰 힘을 만들어주는가?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가능성이 정말 안정으로 이어지는가? 현종은 정반대로 증명했습니다. 비우는 것이 때로는 채우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그는 더하지 않았습니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잘라냄이 왕실을 15년 동안 독특한 평화 속에 두었습니다. 물론 조정의 당쟁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왕실 내부가 파벌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왕실을 조정과 분리해 왕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현종의 유산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단 한 번뿐이었던 후궁 없는 왕의 실험. 성공했기에 더 특별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았기에 더 전설이 된 실화.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종이라면 그 문을 잠글 수 있었을까요? 모든 가문이 원망하고 대신들이 압박하고 나라가 전통을 들이밀고 심지어 백성의 불안까지 핑계로 삼는 그 상황에서요. 현종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독이었고 그 보상은 왕실의 안정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안정이 왜 숙종 때 산산이 부서졌는지, 후궁이 들어온 순간 어떤 방식으로 궁궐이 다시 전쟁터로 변했는지, 그 첩불씨와 진짜 승자가 누구였는지 실록 속 사건을 따라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실화에서도 가장 소름 돋는 순간부터